그러니까 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재판을 진행하던 강규태 부장판사가 돌연 사표를 냈습니다. 자,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은 지금 이 한 470일 정도 이끌어왔습니다. 470일. 원래 1년 365일 안에 전체를 다 마쳐야 됩니다. 선거법 270조에 따르면은 자, 이게 6개월 안에 1심을 마치고 그 다음에 2심, 3심은 각각 3개월씩. 그런데 자, 이게 강규태 부장판사는 지금 이 사건의 재판을 1심을 지금 이 1년하고도 훨씬 넘겼습니다. 480일 가까이. 자, 그런데 이재명이 이제 결론이 다 날 것 같으니까 갑자기 사표를 내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이재명의 이 선거법 위반은 언제 판결날지 모르고, 원래 이 선거법 위반은 1년 안에 끝나게 되면 이재명은 벌써 선거법 위반 결론에 따라서 다음 대통령 선거도 못 나갈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선거도 못 나가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선거 자금 보존을 받았던 434억 원을 고스란히 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 이재명을 구해주고, 또 자신이 선거법 관련해서 자, 이게 이재명에 대해서 유죄를 내리면 그쪽 진영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게 되고, 또 무죄를 내리게 되면 거센 역풍을 당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본인이 사표를 냈다는 겁니다. 자, 본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정인이 한 50명이 되고, 자, 그리고 본인이 고향이 그쪽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고향은 전라남도 해남입니다. 그 이유 하나만으로 봐주기 했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제 사표를 낸다라고 하면서 자기 동기들이 있는 이 커뮤니티 방에, 자, 이렇게 나는 이제 변호사 사무실을 내려고 한다. 이제 자유다. 이렇게 썼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많은 법조인들이 이 강규태 이 판사에 대해서 자, 징계를 해야 된다. 또는 감찰해야 된다. 또는 탄핵을 해야 된다 하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이 재판 결과를 이 지연시킴으로 해서 이재명에게 이 면죄부를 주려고 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이 강규태 부장판사의 이런 판결. 자, 이 우리법 연구회 소속이고 김명숙 취재의 대표적인 인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재판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선거법 위반인데, 자, 김문기를 몰랐다 하는 거와 이재명이 김문기를 몰랐다. 같이 다니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낚시도 하고 골프도 치는데 몰랐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그 백현동 개발 관련해서 그 용도 변경을 4단계로 해주는데, 이게 과거에 박근혜 정부 때 국토부에서 그렇게 하라 하고 이 압박을 해서 협박을 해가지고 하는 수 없이 해줬다는데, 그것 또한 이 성남시 공무원들이 나와서 전부 다 이재명이 지시를 했거나 국토부로부터 그러한 이 압박을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정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너무나 명백합니다. 이 명백한 사건에 대해서 이 강규태 부장판사는 자, 여기에 시간을 쭉 끌어가지고, 자, 그러니까 이 재판에 관해서 자, 증거를 절차나 또는 쟁점을 정리하는데 거기에만 무려 6개월을 걸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김문기가 몰랐다, 이 사건을 심리하는 데만 1년이 걸렸습니다. 심리하는 데만. 그러니까 김문기 몰랐다 하는 것은 몇 사람만 물어보면 그 증거 나와 있는 거하고 사진하고 보면 딱 드러나는데 의도적으로 봐줬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법 연구회 소속의 강규태 판사가 이재명을 지켜주기 위해서, 살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게 지금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러자 지금 거기 그 강규태 판사와 함께 이 서강대학교 법과대학 동문이었던 변호사가 안에 커뮤니티에 올랐던 글들을 폭로함으로써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재판 지연시키고 이재명을 구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고향에 내려가서 이제 변호사 사무실을 차리겠다, 뭐 이런 생각인 것 같은데,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 이재명으로부터 뭔가 약속을 받았나, 아니면 다음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뭐 이 공천 주기로 계약을 맺었나, 자, 이런 이야기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 수개월 동안 이런 재판을 미뤄왔고, 지난번에도 보면은 재판 이 증거가 정인이 50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어렵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정인을 채택하고 받아주는 것도 판사입니다. 그러니까 50명, 김문기 몰랐다, 그리고 백현동 개발은 박근혜 정부의 압박이다, 여기에 50명이나 정인이 있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게 다 고도의 이재명 측의 지연 준술인데 그 대부분 거부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 받아주고 재판도 2주에 한 번씩 진행했습니다. 자, 이 판결을 빨리빨리 하면은 일주일에 여러 차례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받을 때 무려 일주일에 4번이나 재판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빨리 구속시키려고 이렇게 한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의 재판은 2주에 한 번씩, 그리고 지난번에 단식할 때도 2번이나
안 나오게 되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국정감사 간다고 무단으로 또 재판에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자, 본인은 국정감사 간다 해놔놓고 국정감사장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게 바로 이재명이었습니다. 자, 이거 보면 이재명과 강규태는 많이 짜고 하는 것 아닐까 하는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관련해서 이종건 평론가는 바로 감찰을 해야 된다. 감찰을 해야 된다. 자, 이게 지금 의도적으로 재판을 지연시켜서 이재명에게 면죄부를 주려고 하는 것 자체부터가 이게 징계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그 비슷한 소리가 나왔습니다. 민주당의 서재현 대구시당 청년위원장은 자, 이게 판사에 대해서 탄핵을 해야 될 정도다. 탄핵을 해야 될 정도다. 자,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해서 자, 탄핵하려고 사표도 받아주지 않았던 것이 바로 김명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본인이 사표를 낸 걸로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 탄핵을 해야 된다 하는 목소리도 민주당 안에 일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부에서는 강규태 방지법도 만들어야 된다. 강규태 방지법. 자, 이런 걸 보면 지금 사법부의 개혁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의해서 지금 시행되고 있는데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금 이 시스템부터 바꿔야 된다. 의도적으로 재판 지연을 하지 못하도록 막겠다 했는데 재판 지연을 해놔놓고 그 다음에 불리한 판결이 나올 것 같으니까 자, 주로 사표를 내고 그만두겠다 하는 걸 그냥 그만둬서 되나 하는 겁니다. 이게 관례가 되면 앞으로 판사들이 이런 사례가 무수히 나올 수도 있다. 자기 진영에 대해서 판결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가다가 거기 막히니까 사표를 내고 가버린다. 자, 이러니까 지난번에도 조국 재판을 했던 김민희 부장판사도 재판을 질질 끄다가 그 비판 여론이 많이 나오니까 갑자기 몸이 아프다 하고 병가를 내버렸습니다. 몸이 아프다. 이런 것들이 지금 사법부가 얼마나 기울어졌고 얼마나 정치화됐고 이념화되어 있는가 진영화되어 있는 것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런 시스템부터 바꿔야 된다. 자, 얼마 전에 지난 6월달인가 그렇습니다. 자, 지방에 있는 울산에 있는 한 판사가 서울에 출장 왔다가 연수받으러 왔다가 자, 호텔에서 성매매를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현행법으로 체포돼 가지고 재판에 넘겨졌는데 300만 원 약식 기소 300만 원의 벌금에 처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법원 안에서는 이런 사건이 있으라도 정직 3개월 그리고 300만 원의 약식 기소. 판사가 중대한 범죄도 저지르고 이런 사람이 앞으로 판결할 수 있을까 싶은데도 불구하고 판사들은 특별한 일이 없으면은 이 탄핵이나 또는 소추를 당하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는 판사가 이 자신들의 공정성,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판사에 대해서 함부로 징계나 또는 이 처벌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데 판결과 관련해서 이렇게 의도적으로 봐주기 위한 이런 판결을 했던 사람에 대해서는 징계를 해야 된다 하는 여론이 높게 일고 있습니다. 자, 이 시민단체, 시민단체인 자유대한호국단의 강규태 판사에 대해서는 직권 남용등의 협의로 고발을 해놨습니다. 국민들은 이 강규태에 대해서 분노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을 노골적으로 봐주고 있다. 그 이재명이 지금 이게 선거법이 안 나오면은 계속해서 다음 총선 대선까지 출마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 지금 강규태 판사에 대해서 이 탄핵이나 또는 징계를 통해서 사법부가 이 자정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야 한다는 여론이 높게 일고 있습니다. 자, 본인 스스로가 이제 와서 나더러 사또 재판을 하라고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바로 강규태입니다. 자, 그렇게 실컷 관련 규정도 공직선거법 270조는 1년 안에 맞춰야 한다는 당위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법을 어겼으니까 반드시 지금 부산에는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 열광의 도가니라고 합니다. 자, 부산 시민들도 전화 온 분들 많고 지금 유튜브를 찍은 영상을 봐도 정말 역대급 인파입니다. 자,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많은 인기를 얻어서 많은 사람이 몰렸다고 하는데 지금 그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초월한 그런 인파들이 부산에 몰려들었다. 부산의 시민들이 밖으로 나온 이유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보기 위해서 또 응원하기 위해서 지지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이 한동훈 위원장을 지지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그동안 이재명 때문에 우리 부산 시민들,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야말로 가슴 아래를 하고 마음속에 이 한을 품고 있었다는 겁니다. 지난 5년 동안 문재인에게 시달리고 그리고 문재인이 끝나고 나자 이재명이 거짓말과 왜곡 조작에다가 뒤집어 씌우기다가 자, 대한민국 법을 농락하듯이 자, 이런 걸 보고 분통이 터졌는데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국회에서 이재명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차례차례 이렇게 뒤집기 하고
대치기 하면서 자, 그들을 반격을 하는 걸 보고 국민들이 아주 속이 시원한 걸 느끼고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온다고 하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몰려고 있습니다. 자, 제 아는 지인들도 사진에 찍어서 자갈치 시장 갔다가 사진을 찍어서 공개도 하고 올리기도 하고. 자, 여기 보면 지금 한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인데 얼마나 많은 인파들이 모인지를 잘 드러내는 대목입니다. 자, 이 잔다르크라고 하는 유튜브 보면 자, 오늘 이 한동훈 백스코에 모인 인파들입니다. 역대급 대선 인파들도 이래 모인 적이 없습니다. 대선 인파들이. 자, 저 사람들이 그야말로 꽉 몰아섰습니다. 한동훈을 연호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한동훈 개인에 대한 지지라기보다는 지금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 저기에 폭주하고 있는 세력에 대한 심판이자 거기에 대한 국민들의 원성이 터져나오고 있다. 자,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 그러니까 상식도 아니고 법치도 파괴하고 거짓말도 잘하고 뒤집어 씌우기도 잘하고. 자, 그러니까 주변에서 사람이 죽어나도 나를 모른다. 자, 이런 경우를 대한민국 국민들은 자, 이 세대별로 도저히 경험해보지 못한 세대들입니다. 그러니까 자, 나이가 좀 지긋하신 분들 60대 70대 자, 이분들은 대한민국의 산업화 주역이기도 하고 자, 그래서 땀 흘려서 이렇게 해서 나라가 발전하는 모습 민주화되는 모습 나라가 성장하고 부유하게 되는 모습을 지켜봤는데 도대체 이재명과 같은 사람들을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자,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렇게 폭주하고 이렇게 거짓말도 잘하고 자, 이렇게 온갖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당의 대표로 나와가지고 그래서 사법 판결도 뒤집고 판사가 아예 판결을 앞두고 사표를 내버리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 그러니까 판사가 나 지금부터 자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시달렸으면 이재명의 선거법 관련해서 자, 그러니까 많이 시달렸으면 지금부터 자유다. 나는 변호사 사무실 차리려다. 자,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이재명 재판이 곧 이제 나올 거니까 본인 압박을 받고 있고 자, 이재명에 대해서 유죄를 내면 그걸로 엄청 압박을 받게 되니까 이 무죄를 내면은 나라가 뒤집히질 것 같으니까 그래서 지금 나는 자유다 하고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이러니까 지금 이재명 관련해서 뭐 이 범죄 혐의가 있다 해놔놓고 앞에 유창훈 판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 대표이기 때문에 구속할 수 없다 이런 회개한 소리를 하고 있는 자, 이걸 보고 국민들이 지금 길거리에 나와서 자, 이재명에 대한 분노 심리가 폭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아까 보여준 이 사진은 부산에 있는 지인이 찍은 겁니다. 자갈치 시장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만나서 이게 본 사진입니다. 식당에서. 그러니까 전혀 뭐 계획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우연히 만나가지고 찍은 사진도 보여주고 자, 여기는 또 유튜브에 올라온 거 보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남포동에서 호떡을 먹고 있는 장면도 나옵니다. 남포동에서. 한동훈 안 보인다고 막 고함 지르고 있습니다. 저게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호떡을 먹으면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먹으면 저 가지고 뭐 지난번에 이재용 또 윤석열 대통령 그러니까 무슨 오뎅을 먹었다 바쁘다 이러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하면 뭘 먹든지 뭘 하든 간에 그게 그림이 되고 화면이 되고 화보가 된다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자, 이 상인들도 보면은 손들고 난리 났습니다. 이 시장 상인들도 여기 보면 상인들 손들고 난났습니다. 저 위에 보면은 위에 2층에 있는 손님들도 손을 들고 난리가 났다는 겁니다. 자, 이런 걸 보니까 지금 한 번도 과거에 1980년도에 민주화 운동 한다고 할 때 학생들이 뭐 데모할 때나 가까이 나와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이 대명천지에 민주화되고 산업화 다 이룩하고 세계 10위 경제 대국이 된 이 나라에 그러니까 지금 다시 이 세력들이 뭔가 권력을 잡기 위해서 온갖 거짓말을 하고 이 기존에 있는 법질서를 뒤집으려고 하니까 그래서 상인이든 지나가는 시민이든 뭐 회사원이든 모두가 나와가지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이렇게 반기고 응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여기뿐만 아니라 자, 어제 그제 갔던 이 구인사절에도 보니까 거기 사람들 확 몰려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올라가는데 자, 이 스님들도 옹이하지 못해가지고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자, 옹이하지 못해갖고 난감한 표정들입니다. 자, 이게 광주에 갔을 때도 나옵니다. 광주에 갔을 때도 보니까 이게 광주에 갔을 때도 종이TV에서 광주에서도 이렇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사진 찍기 위해서 이렇게 이 종이TV입니다.
줄 수가 있는 모습들입니다. 광주입니다, 광주. 그러니까 전국 어디를 가더라도 지난번에 김대중 탄생 100주년 갔을 때 거기도 이렇게 사진 찍으려고 모이던 사람. 그날 이게 보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 옆에 고민정이 앉았습니다. 이 고민정이가 뭔가 한동훈 위원장 옆으로 연눈을 자꾸 하는 걸 보였습니다. 누가 찍어가지고 이것도 쇼츠로 올리는데 이것도 재밌는 화면입니다. 자, 고민정이가 쳐다보는 거 보십시오. 살짝 옆으로 쳐다보는 거. 안 쳐다보는 척 하면서 살짝 쳐다보는 거. 자, 이게 김대중 탄생 100주년 기념 행사 갔을 때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리고, 그래서 이 사람들의 지금 자, 여기 보면은 이런 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가더라도 자발적으로 모이던 사람들이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가는 곳마다 여기 보면은 이 부인사 갔을 때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스님들도 꼼짝 못하는 겨우 자, 이 사람들 틈을 패가지고 저렇게 엘리베이터 타도록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이. 자, 그래서 지금 보니까 불교 행사, 같은 장면입니다. 불교 행사에서 스님들도 처음 본 광경이라고 합니다. 구인사에서 종이TV에서 보던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다. 자, 누가 이렇게 만들어준다. 자,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이재명과, 자, 그래서 이 문재인 세력들이 윤석열 검사를 검찰총장으로 만들고 대통령 만들어줬고, 자, 그리고 한동훈 이 검사를 법무부 장관으로 만들어줬고, 다시 여당의 비대위원장으로 만들어줬다. 자, 이게 말하자면은 법칙이다. 자연의 법칙. 한쪽에서 자 준동을 하고 파괴하고 이러면은 자 또 반대쪽에서 반작용이 있어 이거를 바로 잡으려는 노력들이 이 자연의 법칙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대한민국에는 아직도 살아있다. 이 국민들이 밖으로 나와서 환호하고 응원하고, 저 국민들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으면, 문재인과 이재명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으면 이런 환호를 할까.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절대로 망하지 않겠다 하는 상황을 이분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야말로 이 국민들에게 크게 지금 어필되고 있고, 자,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그러니까 거기다 더 나아가서 본인이 겸손하고 낮아지고, 그래서 자기 기득권을 내려놓고 이러니까 국민들이 더더욱 열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대한민국이 만나서 새로운 역사가 만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4월 10일 날 반드시 그 현장을 우리는 모두가